예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2차전지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바닥 짚고 잘 가는 것 같더니만 네. 다시 좀 조정권입니다. 왜 빠집니까 또? 네. 2차전지를 접근할 때 이렇게 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차전지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한 날은 2차전지 약하고 2차전지 약하면 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네. 뭐 이런 제한된 수급으로 핑퐁. 네, 핑퐁하면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시장은요. 제가 해석하는 지점으로의 내용을 볼 때 지수가 박스 내지는 정체된 과정에서의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항상 성장주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2차전지가 바닥점 찍고 일부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에서의 그나마 다행스러운 주가 상황을 보여줬는데 지수가 여전하게 2,700 고점, 2,500 저점으로의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2차전지는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성장 섹터에서의 흐름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IT 플랫폼, 로봇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흐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쉬는 구간에 정체되어져 있다. 다음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과정에서 최근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주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주도주가. 확실한 주도주가 아니고 그죠? 네. 이 순환매의 그 원오브 댐이기 때문에 네. 그죠? 제한된 에너지 속에서 다른 쪽이 에너지를 뺏기면 여기가 약하고 그렇죠. 다른 쪽이 또 많이 오르면 이쪽이 좀 다시 풍선 효과처럼 온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2차전지 전반의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좀 다른 각도로 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2차전지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라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캐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캐즘 현상화 문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그 녹여 들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2차전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에서의 상황은 저는 첫 번째가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솔루션을 비롯해서 SDI와 SK의 설비 투자 비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해 올해 해서 대략적인 금액으로 연간 단위로 7에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대략 7, 8조 정도를 연간 단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좀 과도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1조 원을 영업이익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7, 8조를 설비 투자로 연간 단위로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투자이거든요. 그런데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이번 연말부터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LG 솔루션에 주문을 줬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AI 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56조 원에 대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7조 원에 대한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 설비 투자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의 수주가 발생하게 되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전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테슬라가 4680 주문이 있었다라는 점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치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전지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얘기지만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이제 주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140을 넘어가서 150, 160, 170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납품하고 있는 최대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실적치가 개선된 데이터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적치가 여전하게 저조한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그 추가 수주
추가 수주가 더디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2차전지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2차전지가 지난해 올해 과도하게 어찌 보면 기업의 규모 대비해서 과도하게 투자되어진 설비 투자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에서의 내용의 발주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여기서 바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년 후반기까지 이 추가 수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돈만 투자하고 이 설비를 놀려야 되는 부분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고 판단할 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수주 네.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또 LG 솔루션이 수주를 받은 내용들이 그렇죠.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은 앞으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업황으로 보면 그죠? 뭐 네. 단기적인 수급이나 뭐 이슈가 노이즈가 아닌 업황으로 보면 어쨌든 개선 추세로 간다. 다만 그 시간이 결국은 말씀하신 건 실적으로 나타날 건데 그죠? 네. 뭐 업황이 좋아지는데 실적이 계속 나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확인했죠. 이번 네. 3분기 실적에서 LG 솔루션 실적을 보게 되면 네. 지난 분기 뭐 그 IRA 그 저기 뭐냐 부당 그쵸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서라도 개선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숫자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은 찍은 것으로 숫자적 측면에서 저점을 찍은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을 보였던 영업이익 8천억 이상의 실적을 찍기 위해서는 내년도 후반기 정도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 정도의 실적치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주가 상황의 흐름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양극재가 강할 때의 시장의 그 어떤 기류는 그 기대감이었단 말이죠, 그죠? 네. 실적보다는 네. PR이 100배 갔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성장률 100배 받을 수 있지만, 네. 근데 다시 좀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빠지면서 제자리 오고 나서 바닥 찍어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셀사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업황이나 실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어찌 보면 그죠?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도한 성장보다는 회복의 로직을 본다고 하면 역시 뭐 셀사가 앞단에 서 있겠네요. 세일사가 간다, 네. 양극재가 간다, 네. 소부장이 간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모든 업종에 있어서 주가 전환이 나타날 때는 대표주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의 하이닉스가 가야 소부장이 가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가 가야 뭐 부품주가 가는 거고 뭐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2차전지 그동안 대표주는 뭐 최근 몇 년에 LG 엔솔이아래 에코프로였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네. 세일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는 안 간다. 셀사만 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대표주가 먼저 가야 나머지 소부장이든 뭐 네. 양극재이든 음극재이든 이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게 LG 엔솔이네, 그죠? LG엔솔이죠. 네.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에 많은 재료들이 지금 부각돼 있고 가격적으로 보도 31만 원, 42만 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뭐 4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기간 조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연말 정도까지는 이러한 진행이 나타날 거 보고 있는데 바닥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죠. 지난해 7, 8, 9월에 올라갔던 것처럼 뭐 10%, 20% 주가가 움직이면서 빠른 탄력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 수준을 조금은 낮춰야 하지 않을까. 바닥은 찍었고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분위기는 만들어졌을 때 이 탄력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기대 수준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2차전지 업종의 뭐 셀사가 됐건 양재가 됐건 소부장이 됐건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특정 종목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없고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예. 흐름들이 비슷하게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 뭐 몇 달 전만 해도 어떤 특정 종목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음극지라든가 뭐 기타 동박이라든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예, 강했는데 예. 최근은 일괄적으로 흐름들이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긍정적인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현재는 셀사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도 셀사 내에서도 LN솔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한데 네. 궁극으로는 업종 내에서 키 맞추기가 결국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최근 40한 3만 원 고점 찍고 지금 4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상방으로 가격을 돌려세울 때 예를 들어서 43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양극재이든 다른 소부장의 종목들은 탄력을 가지고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기다렸다가 LG엔솔이 43만 원, 4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새롭게 신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점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때 양극재 또는 소부장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렇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죠? 네. 옛날에 잘 나가던 종목들. 그렇죠. 에코프로 BM. 네, 그때는 다 잘 갔구나. 포스코 퓨처엠. 네. 네, 맞습니다. 잘 갔고. 그리고 이제 한번 꺼진 이후에는 사실 뭐 엔캠 이런 것도 시세 한번 냈잖아요. 한번 그죠? 냈죠. 네. 그다음에 뭐 리튬 소재주 이건 좀 빼더라도 그죠. 네. 그렇게 뭐 많이 갔었는데 동박도 한번 갔고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요, 그죠. 네. 같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대장주 혹은 이제 기업 중심으로 보자. LG엔솔이고 그 다음에 그럼 대장주군으로 형성될 수 있는 네. 그게 뭐 소재나 셀을 떠나서 LG에너지솔루션 다음에 기업은 그럼 뭡니까? 굳이 순서를 세우자면 포스코 퓨처엠 정도를 음. 제일 최선호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유는 역시 그 소부장 내에서 숫자가 그나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이후의 움직임에서 가장 최선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정도가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접근 선호도를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별로 조금 뭐 이렇게 우리 논점이 그렇게 간 이상 네. 기업별로 얘기를 좀 해보면 산업 얘기는 했으니까 네. 사실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지주사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에코프로가 우리가 2차전지 뭔지 모를 때 그죠? 네. 엄청나게 바람을 불이켰고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치점 산업이 이렇게 꺼졌다 올라오는다는 게 주목을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전 같은 같이 오르더라도 네. 이전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힘들다. 어렵죠. 어렵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2차전지 업종으로 움직임이 진행되었지만 지금도 현재 PBR 철강이 기준이나 많죠. 전체 네. 내용을 보면 저평가는 맞습니다. 음. 철강 업종으로 분류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으로 현재 보유 비중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내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내 계좌에 가지고 있다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트렌드 타는데. 이동하는 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조정의 폭과 흐름을 보게 되면 비슷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교체를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가격 그렇죠. 괴리를 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교체 매매 이전 동일 그 종목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전략이죠. 스위칭. 같이 네. 빠질 스위칭. 때, 네. 같이 빠질 때 뭐 올라갈 때까지 네, 정한수 떠놓고 기다릴 수 없고요, 그죠? 그렇죠. 같이 빠진 상황에서도 결국 시장의 이 내용이 변하면서 다시 전환했을 때 뭐가 빨리 가느냐, 그죠? 그걸로 이제 스위칭 해주는 전략은 좋죠. 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손실이 많이 났을 텐데, 그죠? 네? 고점에 비하면 그렇죠. 물리부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스위칭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손이 잘 안 나가실 그러니까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근데 거의 손익률로 보면 동일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종목 교체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 약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그때 그죠? 흐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LG엔솔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양극재 종목들이 키 맞추기 위해서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따라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피날레 이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제 불특정으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진행은 셀사, 양극재, 소부장 이 흐름으로 진행될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2차 전지 기업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뭐 몇 가지 기업을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할 얘기 많죠. 그렇죠. 많은데 굳이 저에게 만약에 하나만 더 하라면 삼성 SDI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네. 셀사 가운데서도 제일 견조했잖아요. 그죠? 실적도 그렇고 캐파도 처음에 안 늘리다가 나중에 했고 뭐 전고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엔솔 갈 때 삼성 SDI는 못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산지 내에서 네. 아까 얘기한 키 맞추기 할 때는 예를 들면 얘도 조금 더 올라오면서 네. LG엔솔을 쫓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산지 업종 내에서 네. 최선호주를 개인적으로 픽하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를 픽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 보면 뭐 셀사 대비해서도 양극재사 대비해서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뭐 재료적 가치는 굉장히 많죠. 전고체 선두 기업. 그렇죠. 그리고 유럽 쪽에 기대감도 있고. 네, 그리고 숫자적 측면에서도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그렇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LGsol루션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기관들 시장 대응과 관심도가 삼성 SDI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이 사는 구조로 최근까지의 흐름들이 진행됐고 과거에도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진행될 때 가격 변화에서의 키 맞추기는 되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상황에서 흐름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가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지는 않는데 좀 보유 관점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급상 네. 외국인의 간택을 받지 못했다. 그게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게 큰 차이네요. 사실은 LG엔솔 올라온 것도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같이 사주면서 움직인 건데 그만큼 이노베이션은 SK 이노베이션 죄송하지만 조금 뭐 그렇죠. 결이 다르고 SDI는 그게 보면 수급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네. 근데 수급의 개선 상황은 일정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뭐 투자자 매매 주체가 시각이 변화할 때는 바로 주가 회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료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패턴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죠. 2차 전지 투자 전략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